경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저는 오진승입니다. 저는 김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네. 경찰도 해야 되는. 네. 2020 경찰 가족 콘서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만나 뵙고 직접 얼굴도 보고 콘서트를 해야 되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아주 저희가 곁에서 가깝게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오늘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비대면이라고 해도 저희가 더더욱 알찬 컨텐츠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영상을 쭉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지루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네. 선생님께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시다 보니까 예. 더 이런 상담이나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죠, 요즘에?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새롭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져서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정신과 뭐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로 다니셨던 분들도 증상이 더 심해져서 병원을 찾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뭐 얘기를 들으면서도 굉장히 답답하고 이걸 어떻게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뭐 오늘 어쨌든 제가 또 코로나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일을 겪으면서 그래도 제가 나름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환자분 진료했던 경험을 한번 같이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오늘 참 따뜻하고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경찰 가족 콘서트 하기 위해서 서울 지역의 경찰기관 종사자분들께요, 저희가 설문을 해봤어요. 경찰기관 종사자분들 또한 뭐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매우 많은 어려움 그리고 상실감, 예. 스트레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을 좀 하나하나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항상 저희도 경찰관 분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들을 많이 품고 그럼요. 있는데 네. 정말 힘든 점이 얼마나 많으실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과연 오늘 그 고민들이 어떤 건지 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네. 저희 둘이 어떻게든 좀 도와드릴 수 있거나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오늘 한번 열심히 저희가 들어보고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찰관 분들은 늘 뭔가 씩씩해야 한다, 맞아요. 내가 꼭 지켜줘야 된다 이런 마음과 사명감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거나 털어놓기가 참 더 힘드실 것 그럴 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한 내용들로 하나하나 뽑아서 좀 우리가 같이 마음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예. 자, 그럼 여기 질문 바구니에서 질문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되게 다양하고 예쁜 색깔들이 많은데 다혜 씨는 어떤 색깔 뽑으실 생각이세요? 제가 오늘 빨갛게 입고 왔잖아요. 예. 첫 번째 질문은 어, 빨간색으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이거 빼서 읽어주세요. 네. 업무 중 혹은 일상 속에서 화가 나거나 갑자기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우울하고 예민해지는 때가 많습니다. 계속 묵혀놓고 쌓아두다가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이런 감정들은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요? 감정 컨트롤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하는 질문이네요, 선생님. 예. 어떠세요? 다혜 씨는 요즘 코로나 시기에 많이 힘드실 텐데 네. 평상시에 비해서 뭐 스트레스가 뭐 더 많이 받는다거나 네. 감정적으로 뭐 부정적인 감정이 더 많이 느껴지신다거나 혹시 더 그런 게 있으실까요? 사실 스트레스 너무 많죠. 아,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 뭐 운동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예. 친구들 만나서 수다도 해야 되고 하는데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막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음. 갑자기 기분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음. 아, 이거 뭐 하는 건가 이런 음. 생각이 들고 예. 일만 하고 집에 맞아요. 오고 예.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갑자기 화가 날 때도 있고요. 질문해 주신 분처럼 감정 컨트롤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말 뭐 많은 분들이 느낄 만한 공감할 만한 사연인 것 같아요. 네. 질문인 것 같고 진짜 진료실에서도 이런 걸 고민하시고 뭐 따로 연락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저도 그렇거든요. 뭐 다혜 씨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운동하는 것도 좋아했는데 요즘 그런 걸 많이 못 하다 보니까 네. 더더욱 이런 걸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힘들면 내가 뭔가를 확 해서 스트레스 풀어야 될 것 같아.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일상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상 속의 루틴 뭐가 있을까요? 잘 자고 진짜 제일 중요한 거 네. 말씀하셨어요. 잘 자는 거 진짜 중요해요. 맞습니다. 네. 잘 자고 음. 잘 먹고 네. 그리고
이 산책 같은 거 좀 하고요. 예. 그리고 저는 해보면서 걸어 다니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 네. 그렇게 좀 걷고 예. 그리고 소소하지만 아주 작은 나의 취미를 하나 갖는 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으세요? 그런 거? 소소한 취미? 저는 그림 그리고요. 어. 그림 그리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고 그건 예. 혼자서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자꾸 혼자서 하면 그것도 사실 우울해요. 예. 뭐 그런 것들 예. 좀 기본을 저도 지키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어. 네. 사실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오늘 여기 왔는데 제가 할 말을 다 해주셔가지고 아이고, 정말 지금 뭐 모범 답안을 얘기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게 수면. 네. 우리가 좀 힘들다 보면은 좀 늦게 자고 또 뭐 이렇게 활동량이 아무래도 적어지니까 잠도 좀 전에 비해서 불면증도 늘어나거든요. 네. 그리고 가을이나 겨울 같이 일조량이 줄어들면 수면도 더 못 취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수록 잘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분이 정상이신 분도 잠을 못 자면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잘 자고 잘 먹고 일단 이 루틴을 한번 지켜보시는 거 네. 저는 꼭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네. 햇빛 보고 산책하는 거 너무 좋아요. 네. 햇빛을 보면 비타민 D가 합성이 돼서 그게 우리가 우울증을 치료하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햇빛 보고 저는 말씀 안 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추천을 드린다면 명상 한번 해보시는 거. 저도 명상을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경찰 가족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거 사실 아주 힘든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거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나저나 우리 경찰 업무 하시는 분들은요, 사실은 이 생활이 좀 불규칙적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밤새 근무하실 때도 있고, 오전에 일찍 또 뭔가를 하실 때가 있고, 업무량이 늘어날 때가 있고 하면 리듬이 불규칙해지면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께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으면 특히 밤 근무하시는 분들 네. 출근할 때는 햇빛을 보면서 출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밤 근무를 마치고 퇴근할 때는 네. 선글라스 같은 걸 쓰셔가지고 햇빛을 안 보면서 퇴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무셔야 되니까. 네, 주무셔야 네. 되니까. 그래서 그 햇빛이 우리의 어떤 생활 리듬을 리셋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밤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스케줄을 만약에 내가 스스로 좀 짤 수 있다면 너무 많이 바뀌는 것보단 예를 들어 밤 근무 2주, 낮 근무 2주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건강해요. 뭐 낮 근무, 밤 근무, 낮 근무, 밤 근무 이러면 내 리듬도 너무 많이 네. 깨지고 수면에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스케줄을 좀 몰아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질문은 선생님이 뽑아주시겠어요? 빨간색 뽑으셨으니까 네. 여기 보니까 주황색이 있네요. 뭔가 무지개처럼. 우리 무지개로 가나요? 그럴까요? 네. 색깔들이 다 있는지 네네. 모르겠는데 예, 제가 한번 주황색을 뽑아보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이것도 많이 공감이 되는 질문일 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일과 동시에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거나 공부하지 않는 아이를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제가 이성을 잃고 화를 내서 아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더욱 듭니다.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돌보면 좋을까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네. 모든 부모님들이 다 고민하는 고민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사실 청소년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지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또래 집단, 친구들이 더 소중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중학교랑 고등학교 때 돌이켜보면 좀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 좀 옛날 사람이야, 뭐 꼰대야 이런 생각도 했을 네. 것 같고. 내 말을 이해해? 뭐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친구들 얘기가 다 맞는 네. 것 같고 그랬는데 이럴 때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시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독립적인 개체로 성인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오히려 중고등학생이
엄마한테 가서 너무 의지하고 엄마 나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러면은 사실 독립적인 성인으로 건강하게 자라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물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선 좀 불안하고 왜 그러냐면 인생 경험이 많으시니까 잘못된 거 알려주고 싶고 좀 끌어주고 싶고 우리 아이는 시행착오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좀 믿어주시고 너무 엇나가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때는 당연히 제지하고 말리셔야겠지만 그래도 좀 넓은 테두리 어릴 네. 때부터 테두리를 조금 넓게 보시면서 한번 지켜보시는 거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버지가 저한테 예. 해주셨던 명언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네 인생은 네가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너의 인생을 존중한다. 근데 그 말이 사실은 어릴 때는 너무 부담스럽다. 예.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부모님은 똑같이 굉장히 믿어주고 예. 지켜봐 주셨어요. 맞아요. 얼마나 얘기하고 싶으셨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책임감도 생기고 예. 나이가 조금씩 이제 들어가면서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는 또 그런 시기도 찾아오더라고요. 예.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아이들은 너무너무 멋지게 성장할 거예요. 예. 네.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학원도 다 문 닫고 학교도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곳이 많으니까 네. 아마 부모님들이 더더욱 우리 아이가 공부 어떻게 하는지 눈앞에서 보니까 네. 더 화가 나고 맞아요.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의대를 나왔잖아요. 의대생들은 제 친구들 뭐 다 저보다 공부 잘했던 친구들 많은데 엄마가 억지로 시켜서 공부하는 애들 없어요. 오. 그냥 할 애들은 하고 아무리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 네. 안 되는 애들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요즘 유튜브를 하잖아요. 네. 진짜 저보다 뭐 5살, 10살 많은 유튜버들이랑 많이 만나는데 네. 와, 이 친구들 뭐 공부를 잘 못했을지 몰라도 굉장히 창의적이고 사회 경험도 뛰어나고 그럼요. 제가 배울 점이 더 많은 동생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잘 될 사람들은 뭘 해도 잘 되고 공부로 성공하는 사람은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고 본인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공부 잘했나? 엄마 아빠가 공부 열심히 안 하셨으면 아이도 쉽지 않아요. 누구 닮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열어두세요. 열어두시고 건강하게만 네. 자라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잘할 사람들은 제 친구는 고2 때까지 공부 안 하다가 고3 때 갑자기 나 해야겠다 하더니 하서 의대를 가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할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좀 여유를 갖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믿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맞습니다. 믿어주고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 네. 또 저희가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네. 가볼까요? 다혜 그러면 씨가 한번. 무지개로 가기로 했으니까. 아, 그렇게 꼭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요? 예. 가고 싶네요. 아, 그래요? 노란색. 노란색. 네. 빨주노네요, 빨주노. 네. 예. 자, 한번 읽어주세요. 가정과 직장 어디에서도 제 역할을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 고민입니다. 퇴근하면 피곤하고 집안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어떤 여가 활동도 하지 못합니다. 두 가지 다 잘하고 싶은데 마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해요. 일, 가정 둘을 병행하면서 내 자신을 잘 보살피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는 질문이네요. 다혜 씨도 아까 제가 여쭤보니까 되게 다양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뭔가 내가 모든 걸 잘해야 돼 이런 압박감이라던가. 있었죠. 네, 한 번 있었는데요. 몸이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슈퍼우먼이 아니기 때문에 네. 물론 너무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저는 그걸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빨리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좀 이제 조금씩 병행하면서 줄이는 거죠. 그래서 저의 삶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올바로 바로 서야 일도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몸과 마음을 돌보는 데 더 주력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잠을 진짜 못 잤어요. 아, 진짜요? 네. 잠을 못 자면 진짜 힘들고 우울해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선생님을 이제 만나러 간 거죠.
이렇게 만나러 예, 가서 이렇게 근데 만나러 가셨고. 그게 참 어려워요. 어. 대부분 정신건강의학과 가면 엄청 큰일이 나는 줄 알고 계시는데요. 예. 우리 감기 걸리면 병원 가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이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는 겁니다. 아, 예, 정말. 가서 예. 선생님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의논도 하고 이게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의 약간 터닝 포인트? 네. 어쨌든 스스로도 많이 관리를 하셨고 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까지 그럼요. 받으셨으니까 다혜 네. 씨는 지금처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방송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저는 굉장히 번아웃이 온 것 같아요. 내가 가정에서도 일을 해야 하고 직장에서도 내가 잘해야 되고 뭔가 네. 압박감? 되게 하루 종일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되게 다 못하는 것 같고 네. 내가 뭐 차라리 쉬고 게으르면서 내가 못하면은 뭐 그냥 쉬었다라고 생각도 될 텐데 하루 종일 바쁘면서도 여유도 없는데 내가 왜 아무것도 지금 남은 게 없고 허무한 느낌?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그 고민을 질문을 해주신 분은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뭐 가정, 직장 어떻게 그 두 가지를 병행하겠어요? 못해요. 예. 지금 이미 회사 다니고 있고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하루는 24시간이고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다 잘할 수 없어요. 몸이 두 개가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는 오히려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좀 쉬어가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대한민국 분들이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일중독이에요. 최고죠. 최고예요. 인정. 네. 그래서 대부분 한국 분들은 어떠냐면 막 일하다 보니까 쉴 시간이 없대요. 네. 근데 저는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으면 쉴 시간을 먼저 확보하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음. 이게 진짜 중요한 게요. 나의 쉬는 시간은 내가 챙겨야 돼요. 맞아요. 하루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맞아요. 그걸 챙기지 않으면 그 시간을 뺏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번아웃 증후군이 사실 요즘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많이들 나타나고 있고 그것 맞아요. 때문에 굉장히들 힘들어 하세요. 예. 근데 그게 어떤 증상 때문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진짜 내가 너무 힘들 때는 1시간을 일하나 2시간을 일하나 3시간을 일하나 내가 보면 같은 걸 계속 잡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능률이 오르지 않죠. 예, 그럴 때는 한 번 정도 쉬어주시고 좀 리프레시된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 거 네. 꼭 저 그런 쉬어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차례죠? 예, 네. 빨주노 갔으니까 그냥 무지개. 네. 저는 무지개를 생각하면 약간 뭔가 희망? 비 온 뒤에 뭔가 개면서 해가 쫙 내리쬐면서 뭔가 예쁜 그런 생각들이 항상 나의 어릴 때부터 네, 갔던 네. 기억. 그래서 뭔가 우리 마음에도 무지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처럼 빨주노초 초로 네. 가겠습니다.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약간 제 얘기 같기도 한데요. 예.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 걸까 확신이 들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매일 술로 달래기도 합니다. 아이고. 지금까지 자신만만했던 건강도 잃어가는 느낌이고요. 앞으로의 삶을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지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아유, 걱정이네요. 예,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실제로 경찰에 대한 논문을 보면요. 알코올 의존도가 경찰분들이 굉장히 높은 편으로 나온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풀기가 힘드시니까 예. 한 잔 한 잔씩 이렇게 하시다가 그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분도 그러신 것 같죠? 맞아요. 네. 특히 제가 또 존경하는 직업군이 경찰, 소방관, 군인. 네. 저는 사실 이런 직업군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 너무 압박감이랑 책임감 때문에 제가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어디 가서 못 하시죠. 못해요. 네. 가족한테도 말씀을 못 하시고 또 조직 내에서도 이제 다들 힘든 걸 아니까 뭔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너 어리광 부리는 거 아니야? 너무 그런 생각을 하실까 봐 말씀을 못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그런 본인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 가장 손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술입니다. 네. 근데 술은 대부분 그냥 기호식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술 속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약물이에요.
그래서 약물로서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불안감, 우울감은 조절이 되고요. 또 잠을 못 드는 불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임시방편이고 네. 만성적으로 보면은 더 큰 불안, 우울감, 불면증을 유발하고요. 그리고 이 알코올 중독으로도 넘어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30대 초중반부터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은 여성 알코올 중독자들도 늘어나고 네.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네. 좀 제가 봤을 때 본인이 자꾸 술을 찾고 그런다는 거는 혹시 나도 모르는 내면의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거를 셀프 메디케이션, 자가 투약이라고 하는데 내가 아파서 뭔가 자꾸 술을 찾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는 게 맞습니다, 네. 사실은. 네. 내가 알코올 의존도가 높다라는 걸 예.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네. CAG라는 알코올 자가 진단 방법입니다. 오. 한번 다혜 씨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걱정되네요. 예. C는 이제 컷다운. 네. 살면서 내가 지금 술 좀 줄여야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다. 어떠세요? 있죠. 있으시고. 네. A, 어노이드. 누가 술 마시고 야 술 좀 그만 마셔. 뭐 술 좀 줄여. 이러면 짜증난 적이 있다. 없어요. 없으세요. 네. 그것까지는 없으시고. 네. G, guilty. 술 마시면 왠지 좀 죄책감 느끼고 술 마신 사실 많이 마셨지? 그럼 아니야. 그냥 친구들이랑 맥주 한 잔만 마셨어. 이렇게 좀 죄책감 때문에 숨긴 적이 있다. 없어요. 없으시고. 네. E, 아이 오프너. 아침에 일어나서 해장술을 한 적이 있다. 없습니다. 없으세요. 여기 또 계시는 스태프분들은 다들 굉장히 고개를 이렇게 손들고 끄덕이시는 것 난리가 났네요, 같은데 지금. 아침에 네. 해장국, 콩나물국에 네. 술 한 잔씩 하시는 거 이게 CAG라는 알코올 자가 진단으로 가장 유명한 검사인데요. 이 중에 2가지 이상이면 전문가를 한번 만나봐라. 이런 저희는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낮술 좋아하는 건 어떤 건가요? 낮술 요즘 뭐 9시까지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네. 낮술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래서 만약에 이 4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신다면 저는 네. 내가 그럼 일주일 동안 술을 요즘 얼마나 먹지? 네. 최근에 더 늘어난 건 아닐까? 또 기분 나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닐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아니라 네.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 번쯤 우리 경찰 가족분들도 네.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병원에 안 가시더라도 주변에 뭐 중독센터라던가 이런 네. 나라에서 운영한 센터에 가셔서 그냥 뭐 익명으로 홈페이지에서 정보로 얻고 도움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가시는 게 만약에 꺼려지신다면 꼭 그렇게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에 혼자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1인 가족들이 많아서 혼술을 참 많이 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좀 길어지면 몸이 정말 축난다고 하죠. 맞아요.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 좀 잘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요즘 운동도 못 하시는데 가뜩이나 거기다 술까지 계속 드시면 네. 더더욱 체력이 떨어지니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많은 분들이 정신과 약 걱정된다고 음. 막 수면제나 우울증 제가 처방해드려도 정신과 약은 안 드시고 술을 드시거든요. 잠 안 온다고. 근데 제가 확실히 얘기하는 건 술보다 제가 처방한 정신과 약이 10배 더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뭐 술을 드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술을 내려놓으시고 계속 이게 많이 드신다면 꼭 전문가 상담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이제는 제가 뽑아볼 차례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아까 해밀 얘기하셨잖아요. 예. 비 온 뒤 맑음. 예. 그걸 해밀이라고 하거든요. 예. 아주 파란 하늘을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겠죠? 예. 네. 아주 파란 하늘이네요. 네. 예. 자, 이 질문입니다. 민원인을 주로 상대하는 업무 특성상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 힘이 듭니다. 업무하는 동료들과의 관계도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혼자 있고 싶지만 결혼하고 나니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많네요. 어떻게 하면 관계에서 멀어져서 혼자만의 시간을 온전히 가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진짜. 예. 그쵸. 왜 사람 상대하는 일이 제일 힘들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특히나 민원인들 늘 만나고
전화 통화하고 하시는 분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엄청나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분들의 우울감도 엄청 크고요. 네. 요즘 감정 노동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직장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서비스직이 아닌데도 직장인분들의 70% 이상은 자신이 감정 노동자라고 통계를 이렇게 체크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설문조사에. 네. 경찰 분들은 저는 100%다 감정 노동자분들이 아니실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어쨌든 민원인을 대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걸 억누르고 최대한 부드럽게 편안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설명하는 분들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일까. 아유, 맞아요. 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근데 이게 집에서는 그러면 내가 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나?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또 그래서 아마 더 혼자만의 시간들을 좀 이렇게 필요로 하시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예. 아내나 남편이 예. 내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니 집에 내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1시간에서 2시간은 나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도록 해줘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저는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만약에 네. 상대방이 그걸 이해해주지 못해요.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저는 이제 이게 사실 되게 현실적인 고민이잖아요. 네. 뭐 갑자기 나 이제부터 매일 1시간씩은 나 혼자 있을게. 음. 이런 거 하면은 대부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더 얘기 좀 해봐. 막 그쵸. 이럴 것 같아요. 별일이 아닌데 그래서 음. 이게 안 되면 저는 현실적으로 혼자만에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뭐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가신다거나 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아파트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신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요즘 명상 앱 같은 게 좋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 명상 앱을 켜놓고 명상을 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시는 거. 그거 정도는 뭐 아내분이나 남편분이 이해해 주실 거 아니에요. 내가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고 내 네. 기분을 좀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명상을 해보겠다. 네. 혹은 다혜 씨가 아까 추천해 주신 것처럼 내가 베란다에 있는 뭐 식물들을 물을 주면서 네. 이렇게 그런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져보신다는 것. 그러니까 네. 혼자만의 시간 갖는 게 막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엄청 큰 시간보다는 10분, 30분만 가져도 기분이 굉장히 환기되는 걸 느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이런 부분, 혼자만의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갖는 혼자만의 시간이 있는데요. 어떤? 여러분께 살짝 공개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저는 차 안에서 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요. 아, 진짜 좋다. 네, 전 부모님이랑 같이 살거든요. 예. 부모님 연세가 많으셔서 예.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엄마랑 아빠가 오늘 하루 뭐 했는지 너무 궁금해 하시잖아요. 예. 그럼 이제 소파에 앉아서 하루를 읊어드려야 돼요. 근데 사실은 하루 종일 일하고요. 사람 매일매일 만나고 맞아요. 하면 말 한마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에너지가 바닥이 났을 때. 그래서 매일매일 주차를 하잖아요. 차 안에서 한 20분에서 30분씩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다든지 아니면 조용히 따라 부르기도 하고요. 뭐 차 안에서 일기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그 아주 혼자만의 시간을 차 안에서 잘 갖고 그리고 에너지를 약간 끌어올린 뒤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너무 좋네요. 네.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특히 진짜 좋아요. 예, 네. 뭐 다들 집 앞에서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출퇴근길에 오늘도 또 그냥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 이것보다는 네. 좀 더 주도적으로 생각을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캐롤을 들어볼까? 네. 혹은 내가 요즘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니까 주식 관련 팟캐스트 같은 걸 좀 들어보자. 오. 이렇게 뭐 그런 부분을 내가 생각하면서 그냥 소극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을 뭔가 짜투리 시간, 네. 나를 힐링하는 시간, 이렇게 자기 개발하는 시간으로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재개발이라고 했는데 요즘 그쪽에 좀 관심이 요즘 관심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네. 재테크 관련 네. 좋은 채널들이 많으니까 네.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거창하게 뭔가를 하려고 맞아요. 하시지 마시고요. 예. 일상생활에서 그 짬나는 시간을 활용하셔서 꼭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에너지를 되찾는데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좋은 팁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번엔 선생님이 뽑아주실 차례죠? 예. 네. 보라색으로 뽑겠습니다. 보라색. 네. 선생님은 어떤 색 좋아하시나요? 갑자기? 보라색이 약간 귀족들이 좋아했던 색깔이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요? 예, 그래서 갑자기 보라가 좋아졌네요. 네. 예.
가족들과 지내면서 사소한 의견 충돌이나 다투는 일이 잦아지고 있어요. 그래도 가족이니 잘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히 부모님과의 갈등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연로하신 만큼 남은 시간을 잘 보내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어요. 예. 아휴, 참 고민이죠. 예. 저도 늘 하는 고민이에요. 아까 근데 말씀해 주신 거 보면 부모님한테 이제 오늘 있었던 일도 다 네. 얘기해 주시고 되게 착한 딸이신 것 같은데 부모님과 주로 어떻게 시간을 같이 보내고 계세요? 저요? 예. 주로 맛있는 거 시켜 먹죠. 네, 연세 진짜 많으시거든요. 예. 제가 완전히 막내딸이라서 예. 부모님이 연세 많으셔서 드시고 싶어 하시는 거 이제 시켜서 같이 먹고 이제 수다하고. 근데 참 부모님들은 그래요. 하루 종일 집에서 식구들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와서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했는지 막 궁금한 거 너무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또 나가서 일하고 하루 종일 힘드니까 좀 화를 낼 때도 있고 그만 좀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또 이제 너무 서운해 하시죠. 음. 이게 참 그런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그렇지만 네. 이제 부모님이 이제 나이 들어가시는 모습 보면 좀 약간 잘 몰랐다가 어느 순간 뭐 아빠 어깨가 좀 구부정해졌다거나 네. 뭐 머리 흰머리가 많아지셨다거나 이런 걸 보면 우리 부모님 좀 굉장히 늙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속상하죠. 들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사실 다혜 씨는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또 갈등이 있을 때도 많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최근에 저도 조사를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온 가족이 집 작은 공간에 모여 있는 경우가 더 많아서 갈등이 많이 생긴다고 그렇게 해요. 많이 싸운대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의견 충돌이 생겼거나 다투는 일이 생겼을 때 오늘 경찰 가족분들께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나 메시지 전달법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그건 뭔가요, 선생님?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어요. 대학생인데 그럼 보통은 이렇게 하시잖아요. 너 술 좀 그만 마셔라. 시간이 몇 시니? 이렇게. 일찍 좀 네. 다녀라. 지금 코로나인데 좀 조심조심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너 메시지 전달법이에요. 네. 너 어떻게 해? 이게 너 메시지 전달법인데 네. 나 메시지 전달법은 어떤 거냐면 다혜야 너가 이렇게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것까지는 행동이거든요. 네. 팩트.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 이렇게 이 친구가 뭐 반박할 겨를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온 게 맞으니까. 네, 네. 그리고 그 친구의 행동을 한번 언급해주면서 너가 그러니까 엄마는 많이 걱정이 돼. 엄마는 많이 불안해. 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과 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메시지 전달법은 뭔가 되게 강압적으로 들리고 뭘 해 이렇게 들린다면 네. 나 메시지 전달법은 너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불안하다, 슬프다, 좀 이런 얘기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부드럽게 들리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말하시는 분들의 감정이 전달이 돼서 더 공감이 되고 내 마음이 뭔가 스스로 움직여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알겠대요. 그리고 집에 가서 다음 주에 오셔서는 잘 안 됐대. 남의 쓰시 전달법이. 그래서 왜냐면 갑자기 화가 나니까 내 얘기만 하게 되죠. 근데 많이 노력하셨는데 안 됐대. 그래서 아니 왜 해보세요. 어떻게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다혜야 너가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니까 여기까지 잘하셨어. 네. 내가 화가 나. 이거는 얼핏 들으면 나 메시지 전달법이지만 결국 화가 난다. 나 가만 안 있겠다.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엄마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거는 말만 나 메시지 전달법이지 본인의 어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분노라는 거는 첫 번째 감정이 아니라 1차 감정이라는 게 뭔가 불안이랑 네. 걱정이 2차적으로 간 게 화니까 사실 네. 내 1차 감정이 뭔지 중요해요. 네. 그리고 이 나 메시지 전달법을 하면 이게 자동이 아니라 한 번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내 감정이 좀 안정이 돼요. 그러고 거기서 한 번 더 하실 수 있다면 제가 봤을 때 경찰 가족분들은 인내심이 많으셔서 한 번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어 우리 아들이. 그럼 내가 불안해. 근데 얘가 근데 늦게 들어왔을 때 뭐 나한테 내가 굳이 이것 가지고 뭐라고 할 게 있나? 뭔가 이런 것들. 내 어린아이가 유리를 깼어요. 뭐 아니면 늦게 자.
네. 그랬을 때 과연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음. 사실 우리 아이가 늦게 자고 이러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음. 한번 그런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서 나한테 어떤 영향이 미쳤는지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대부분 가족끼리 마찰이 생기는 일이 생각보다 별일이 아니고 큰일이 아닌데 사소한 걸로 지적을 하는 나를 발견하실 때도 있어요. 그게 이제 불안 심리가 너무 높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선생님? 그럴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네. 뭔가 많은 부모님들이나 이제 자녀분들이 가족이 너무 소중하니까 모든 걸 다 통제하고 싶고 이렇게 다 조정하고 싶은 마음이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나메시지 전달법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잘 안 되거든요. 네.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네. 정말 말을 너무 우리 엄마가 갑자기 예쁘게 하네, 우리 아들이 너무 말을 예쁘게 하네 이러면서 좀 분위기, 관계가 확 좋아지는 네. 것도 느끼실 겁니다. 근데요, 저는 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그렇게 해서 표현을 했어요. 음. 하지만 나의 분노와 나의 화남은 사그라들지 않아요. 맞아요. 그랬구나. 엄마는 그래서 화가 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내가 받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하죠? 그것도 큰 거 아닌가요, 선생님? 그래서 저는 그 감정이 그때 확 올라왔을 때 얘기하시기보다는 네. 한 5분 정도만 참아보시고 얘기를 하셔라. 그게 네. 안 되면 10초만 한번 세어보시고 얘기를 해보셔라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좀 좋은 얘기는 좋은 걸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좋거든요. 뭔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나도 예쁜 말이 안 나오니까 네.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안이면 같이 퍼즐을 한다거나 네. 보드게임을 한다거나 뭔가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시면서 네. 뭔가 이런 대화들을 한번 나눠보는 것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뽑아 주시겠어요? 네. 접니다. 예. 예. 어떤 색이? 이제 색이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네요. 예. 갈색 한번 가볼까요, 갈색이요? 선생님? 예, 좋습니다. 네. 갈색은 귀족들이 좋아하는 색 아닌가요? 갈색도 뭐 좋아하지 않을까요? 원목이잖아요. 원목이 또 비싸니까. 알게 되는. 자, 이번 질문입니다. 어디서든 외롭다고 느껴집니다. 혼자 있으면 슬프고 나쁜 생각만 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질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상에서 기쁨이나 행복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쵸. 친구가 많지만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예. 그리고 그런 감정은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내 마음 같지 않고 모두가 다 나와 생각이 같지 않으니까 말이죠. 맞아요. 예. 네. 저도 좀 당연히 혼자 있으니까 이제 외롭다, 쓸쓸하다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혼한 친구들한테 이제 야 그래서 나 결혼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미리 결혼한 친구들이 그래요. 결혼하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 결혼해도 외로워. 그래서 이거는 기혼자든 미혼자든 뭐 여자친구가 있든 남자친구가 뭐 없든 뭐 다 외롭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특히 요즘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 부정적인 감정이 사실 듣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365일 동안 하루도 우울하거나 불안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AI나 네. 로봇이지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은 건강한 거거든요. 오히려 정신과에서 진짜 심각한 환자분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부정적인 감정을 애써 무시하는 거는 사실 건강한 방법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중요한 건 내가 오늘 하루 어땠지? 내가 이래서 불안했구나. 그리고 내가 이래서 화가 났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내 감정을 돌이켜보는 거. 저는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이 감정일기쓰라는 말을 하거든요. 감정일기요? 예, 혹시 네. 써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으시죠? 네. 뭐 예를 들어 오늘 경찰 가족 콘서트를 했다. 많은 분들을 만났고 뭐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뭐 하지만 내가 잘 못해서 좀
미안하고 뭐 화도 났다 뭐 이런 식의 감정 일기를 쓰면서 마치 내가 드라마 속이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네. 이건 왜 그러냐면 그러면 한 발자국 떨어져서 내 감정을 돌이켜보면서 내 감정을 객관화하면서 볼 수 있어요. 3자의 입장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되게 바쁘시니까 내 감정을 무시하고 이렇게 막 바쁘게 살다 보면 갑자기 왜 내가 우울하지, 불안하지? 이 원인도 모르고 그러실 수 있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내 감정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 저는 그게 내 감정을 좀 정리하고, 그러면 내가 다음에는 이걸 할 때 이렇게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감정의 객관화, 감정 일기 써보고 내 감정을 애써 억누르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좀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이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음. 막 난 괜찮아, 난 아닐 거야라고 눌러버리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선생님. 그렇죠. 좋지 네. 않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정말 이게 꾹꾹 누르다가 뭐 어느 순간에 와 쟤는 저렇게 힘든데도 잘 버틴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 더 잘해야 돼. 나는 힘든 것도 내색하면 안 돼. 이런 분들이 더 많거든요. 네. 결국 그런 건 나중에 터지게 돼 있어요. 네. 이게 본인은 못 느끼는데 어떤 분은 이게 두통으로도 나타나고 소화불량으로도 네. 나타나고 막 허리 디스크로도 나타나고 이게 신체화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신체 통증으로도 나타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꾹꾹 억누르는 거는 결국 어떤 식으로도 터지게 돼 있으니까 내 감정을 좀 돌이켜보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믿을 만한 사람한테 내 감정에 대해서 내 힘든 거에 대해서 이렇게 털어놓고 정서적 환기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네. 예.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워낙 예. 상담도 많이 하고 예. 그리고 환자분들 진료 보시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같이 상담하고 풀어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사실 이제 정신과 의사들끼리 정신과 교과서에도 써 있는데요. 네. 정신과 의사들은 꼭 정신과 의사들끼리 정기적인 모임도 가져야 되고 내가 환자한테 받은 스트레스나 고민에 대해서 서로 공유해야 된다고 교과서에 써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모임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경찰 가족분들도 특히 내 업무를 이해하고 있는 같은 직원분들끼리 네. 한번 이런 얘기를 꼭 털어놓고 힘든 분이 있으면 한번 격려해주고 이야기를 좀 잘할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래요. 대부분 나도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말 못하는 경우가 참 맞아요.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내 곁에 있는 내 친구나 내 동료는 내 얘기는 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드시면 그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예. 네. 자, 다음 질문을 이어보겠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뽑을 차례인가요? 선생님이신가요? 갈색 전가요? 뽑으셨으니까 선생님이시죠? 예, 제가 네. 뽑아보겠습니다. 뭐 이번엔 또 어떤 색으로 가시려는지. 한번 귀족이 좋아하는 색인가요? 특히 좋아하는 색 검은색으로 한번 뽑아볼게요. 예. 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업무 중 발생한 사건 처리 현장의 장면이 10년이 지나도 기억에 남아서 자꾸 떠오릅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네, 또 경찰 업무 하시면 이런 일들이 또 너무 많고 굉장히 힘들어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사실 말씀 잘해주셨는데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영어로는 PTSD라고 네. 하는데 아마 경찰 가족분들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이 얘기에 대해서 한 번씩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특히 경찰, 소방관, 군인 같이 좀 목숨이 위협을 받을 만한 네.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겪는 분들한테 이 질환 유병률이 높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간단하게 증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굉장히 목숨이 위험할 만한 사건을 겪거나 아니면 내가 겪지 않아도 목격하거나 네. 혹은 내 가족이나 지인이 그런 일을 들었다고 듣는 것만으로도 이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예,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이 사건
사연을 보내주신 것처럼 자꾸 떠오르는 제 경험. 네. 그러니까 떠오른다는 게 이제 막 꿈을 꾸시는 분들도 있고 지나가다 생각이 날 생각이 수도 나는 있고요. 경우도 있고 뭔가 TV나 영화 같은 비슷한 장면을 보면 그 자꾸 생각나는 그런 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과각성, 뭐 막 작은 소리에 깜짝 놀란다거나 네. 막 식은땀이 나거나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거나 네. 이런 게 이제 과각성이고 그 다음 증상으로 회피. 요 사건이 떠오르는 그런 장소를 피한다거나 네. 그 영화를 좀 안 본다거나 이런 음. 증상들이 이 대표적인 PTSD 증상이라고 하시는데 네. 질문을 해주신 분은 특히 이 증상 여러 가지 중에 제 경험을 좀 겪고 네, 계신 것 네. 같아요. 네. 예, 최근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우울감, 수면장애, PTSD 비율 자료를 보면요. 예. 경찰관 2명 중 1명은 음.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고 해요. 맞아요. 일반인과 비교해서도 불면증은 2.5배, 우울 증상은 3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10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업무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예. 뭐 주위에서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건 그 벽을 막 허물어야 돼. 그러니까 뭐 나가서 도전해. 뭐 그걸 깰 수 있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말이 되게 폭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은 사실은 온전히 내 몫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쵸. 누군가가 옆에서 개입해서 그거를 뭐 물리치고 나가라고 한다고 나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참 위협적인 거죠, 선생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신과 질환이라고 하면 뭔가 마음의 의지로 이겨내야 된다. 네. 너가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 이런 걸 해보면 좋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질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암이나 감기나 비염 뭐 이런 거랑 똑같은 질환이에요. 만약에 지금 같이 얘기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위암 걸린 환자한테 너 의지로 빨리 암세포를 좀 조그맣게 만들어. 그리고 네. 뼈가 부러진 분한테 야 빨리 의지로 이 뼈를 붙여. 마치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는 전문가를 만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질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신체 질환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뇌 질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는 도움이 안 되고 네. 옆에서 지지해주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치료를 권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병원에 다녀서 진료를 보고 하면 조금이라도 호전될 수 있나요? 빨리 치료할수록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외상이 일어나고 바로 치료를 받으신다면 네. 6개월, 1년 내에 거의 90% 이상이 완치된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반면에 치료가 늦으면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벌써 10년이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베트남 전쟁이나 이런 데 참여하신 분들 연구를 통해서 보면 수십 년까지도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거든요. 네. 좀 이런 외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경찰 내 트라우마 센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곳에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뭐 가족들이나 동료분들도 예. 이야기할 때 좀 더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치료를 뭐 이렇게 내가 뭐 용기가 없거나 힘이 없어서 이런 치료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전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아픈데 참고 버티는 건 결코 용감하거나 용기 있는 행동은 네.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예.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 진짜요? 선생님. 예. 네. 아 그럼 마지막은 다혜 씨가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은 예. 선생님 검정색 하셨으니까 전 회색으로. 회색 그레이. 예. 일하다 보면 우울이 있는 동료들과 마주하게 되곤 합니다. 경찰 업무 특성상 민원인을 많이 대하기도 하고 사고 현장 처리 등 유독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일을 하다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없다, 죽고 싶다 하는 동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그 사람의 마음에 울림이 있을까요? 선생님은 이러한 경찰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하는 예,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예,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직업이 정신과 의사지만 네, 굉장히 기쁘고 보람을 느낄 때도 있지만 네, 굉장히 지치고 힘들고 또 제가 뭔가 잘 못하고 있었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거든요. 저는 그래서 직업 외적으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뭐 이런 유튜브 활동을 한다거나 그리고 뭔가 직업 외적 뭔가 강연이나 취미 활동을 취미 갖거나, 활동을 네. 그렇게 좀 노력을 하는 게 저한테는 좀 긍정적인 의미를 주는 것 같은데 네. 다혜 씨는 삶의 의미를 좀 어디서 찾으시죠? 삶의 의미, 네, 너무 거창한 질문입니다. 통장 잔고? 금융 치료를 받으시는군요. 아니 이거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그냥 좀 웃겨드리려고 예. 말씀드린 거고요. 예. 삶의 의미는 저는 가족들 되게 좋아해요. 저희는 워낙 또 가족들이 친구처럼 이렇게 잘 지내는 편이라서요. 그냥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잘 지내는 가족들로 삶의 의미를 좀 찾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저는 제 자신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 자신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야 제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보듬어 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생기는 건 거죠. 맞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경찰 가족분들은 특히 많은 책임감과 네. 희생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다혜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해야 네. 또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주시고 네.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그럼요.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뭐 이렇게 그 비행기 타면 그 항상 그 위급시 상황 뭐 매뉴얼 같은 게 뜨잖아요. 네네. 그때 아이랑 엄마가 같이 비행기 탔을 때 마스크가 내려오면 나부터 먼저 호흡기 쓰고 그 다음에 아이한테 네. 씌워주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네. 일단 경찰 가족분들도 내가 일단 먼저 행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전 들고요. 질문에서 보면 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그 사람 마음에 울림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해준다고 하는 말들이 사실은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맞잖아요. 맞아요. 너무 힘든 사람에게 힘내, 괜찮을 거야. 음. 사실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기운이 너무 없고 에너지가 없는데 계속 힘만 내라고 네. 해요. 힘낼 그 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고 어떻게 곁에 있어야 되는 게 좋은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정말 저는 이 질문을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많이 받거든요. 네. 언니가 힘들어요, 엄마가 힘들어해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다혜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힘내, 뭐 다 잘 될 거야 이러면 너무 내 얘기를 건성으로 듣는 것 같고, 그럼요. 그리고 그렇다고 야 더더욱 열심히 해야지 이럴 때일수록 뭐야 하면은 그거야말로 더 상처가 되고요. 사는 건 다 힘든 거야.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맞아요. 예. 네. 제가 중요한 건 잘 못하겠으면 같이 있어주시고 그리고 시간을 많이 보내주시고 네. 많은 얘기를 들어주시는 거. 네. 내가 어떤 말을 한다기보다는 얘기를 들어주시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하시기로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더 하시지 말아야 되는 말은 나는 말이야. 나는 이랬어. 네.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는 좀 피하시는 게 좀 네.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분이 좀 나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줘 하면 그 시간도 좀 필요해요. 그럴 맞아요. 때일수록 오히려 야 이럴 때일수록 같이 있어야지 나와 네. 하면 오히려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알겠어 하지만 너가 언제든 힘들면 전화를 얘기해. 하거나 네. 연락을 하면 내가 언제든 옆으로 달려갈게.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 게 저는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힘들 때 이 사람한테 전화하면 마음이 괜찮아질 것 같아라는 존재가 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곁에서 지켜주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
경찰 가족분들 분명히 우울증이 또 심해지면 네. 자살 사고를 느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자살 사고가 심해지는 경우는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안 좋은 가정사라던가 회사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는 그분을 좀 유심히 봐주시고 이럴 때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음이 너무 힘들거나 괴로우신 분들은요, 경찰 마음 동행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뵙고 이야기 나누시는 게 정말 가장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살 예방 상담센터 전화가 있죠. 1393번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늘 곁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경찰 가족 콘서트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선생님 어떠셨나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네. 그 질문들을 모두 답해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하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네. 정말 그만큼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본인의 어떤 정신건강, 마음 컨디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한다는 게 저는 오히려 좋은 징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 같았으면 뭐 이런 걸 얘기해 네. 막 이러셨을 텐데 숨기고 하셨죠. 예, 정말 네.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다는 건 그만큼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지고 나아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꼭 이런 시간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나 전문가 분들한테 꼭 도움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에게 경찰은 참 든든한 존재고요. 맞아요. 예. 우리를 늘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그런 버팀목? 그런 든든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만큼 우리 경찰 업무 하시거나 경찰 가족분들은 참 외롭고 외롭고 그리고 힘들고 슬픈 일도 잘 표현 못 하시는구나. 그 일 때문이라도 더 그런 표현을 많이 맞아요. 못 하시는구나. 그래서 참 많이 외롭고 힘드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저희가 짧게지만 오늘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주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위안이 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선생님. 예, 오늘 뭐 경찰 가족 콘서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네. 한 가지 이제 알아가셔야 되는 거는 내 존재, 여러분들의 존재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내가 있어야 우리 가족이 있고 내 직장 동료가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나를 먼저 보살피는 시간들을 꼭 확보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너무 열심히 살고 계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경찰 가족분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 굉장히 저희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하나하나가 모두 의미가 되고 사회에 공헌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또 대표로 또 감사하다는 맞아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저 개인적으로는 삶의 의미도 좀 되돌아보게 되고요. 예. 그리고 우리 경찰분들 노고와 그리고 많은 힘든 부분들을 알게 돼서 제가 더 열심히 응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2020년을 보냈을 경찰 가족분들이실 텐데요. 네. 2021년에는 그래도 올해보다 조금 더 나은 좀 생활을 하시기를 네. 좀 기대하고 네. 바라봅니다. 예. 내년에는 우리 비대면 말고 직접 얼굴 보면 좋겠어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네, 다이스 이제 곧 크리스마스죠? 맞아요. 크리스마스 때 뭐 하세요? 집에 있어야죠.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성탄을 맞아서 경찰 가족 여러분들 함께 응원을 드리고자 천주교 경찰사목위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 천주교 경찰사목위원회에서 아주 멋진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미스 트롯에 대박이네. 출연하셨던 예. 숙행 씨의 공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와, 예. 우리 공연 보면서 예. 스트레스도 차라락 날려버리시고요. 아주 따뜻하고 행복한 날 보내셨으면 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2020 경찰 가족 콘서트의 김다혜 오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